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스천입니다. 보시면 중동 리스크 이야기부터 반도체, 또 우리나라 정부 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자, 이 뉴스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을 움직였는지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풀렸다는 겁니다. 데탕트라고 하죠. 긴장 완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눈 녹듯이 사라진 거죠. 브렌트유가 $100 밑으로 똑 떨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생산자 물가를 거쳐서 한두 달 뒤에는 우리가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름을 거의 다 수입해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두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세미, 그러니까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AI 붐이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제 공장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준 거거든요. 2027년까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쏟아 부어진다는 건데 이건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거의 모든 걸 걸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이게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다리가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무려 26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했어요. 시장이 불안할 때 정부가 지켜준다는 심리적인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동시에 에너지 통제 카드도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차량 이부제 같은 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경제활동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는 조치를 한 거죠.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소식은 국내 산업계의 큰 변화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쪽이 지금 생존을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힘들어졌거든요. 롯데케미칼이랑 YNCC가 합병을 추진하는 게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좀 흔한 제품들은 줄이고 더 비싸고 기술력 있는 제품 위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죠. 당장은 좀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로운 통상 리스크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AI나 클라우드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 정부가 사업 발주할 때 너무 한국 기업만 챙겨주는 거 아니냐. 우리 미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장벽이다. 라고 콕 집어서 비판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한테는 좀 찜찜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주요 지수들을 보면서 그 상승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4월 1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다우가 0.5%, S&P 500이 0.7% 상승했고요. 특히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무려 1.2%나 오르면서 전체 시장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진 거죠. 이날 상승은 정말 세 가지 좋은 소식이 착착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의 희망,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 마음이 확 풀렸고요. 이게 바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어줬죠. 여기에 더해서 민간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구나 하는 믿음을 딱 심어준 거죠.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분석해보니 시장을 관통하는 5가지 핵심적인 상승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이걸 보시면 현재 시장에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 패턴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두 번째는 M&A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텍.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모델을 바꿔서 수익을 안정시킨 기업들이에요. 네 번째는 AI와 뗄 수 없는 반도체.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줄면서 반등한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이 표에서는 각 패턴별로 미국 대표 종목은 뭐고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같이 정리해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월 1일 시장에서 그야말로 주인공이었던 종목들,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2위는 하루 만에 무려 281%가 오른 사이클리온입니다. 비상장 바이오 회사랑 합병하면서 알츠하이머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폭발해버렸습니다. 2위 엑스컴퓨트는요, 자기 회사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을 따냈어요. 기업들이 AI 연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GPU를 원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4위 리듬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하던 로열티 계약을 안정적인 고정수수료 방식으로 바꾼 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볼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9위 타겟 호스피털리티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공급하는 계약을 5억 5천만 달러 규모로 따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넘어서 건설, 숙박 같은 실제 우리의 생활과 가까운 산업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0위 리졸브 AI는 시장 예상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매출 목표를 발표하면서 AI가 알아서 쇼핑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시장이 깜짝 놀랄만 했죠. 이번에는 11위부터 15위입니다. 11위 BPMG홀딩스는 항공우주부품 계약이라는 좋은 소식에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 임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힘을 받았고요. 12위 신텍옵틱스를 보면 또 재미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더 빨리 주고받게 해주는 광학 부품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본 건데요. 이처럼 AI라는 큰 흐름이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는 광학 부품 같은 주변 산업으로까지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위부터 20위 종목들입니다. 18위 이피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반등 패턴의 대표적인 예시죠. 중동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바로 반응한 거고요. 19위나 20위 종목들도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 건설처럼 실제 경기가 살아나야 좋아지는 곳들이에요. 결국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두 개의 축, 바로 AI 인프라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이 종목들 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1일 미국 증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